것들이 몇 종목씩 눈에 띄기도 하고요. 저희가 일부에서 원탁기 기자들 K시간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야기하면서 또 미국이 농산물 시장 더 개방하라. 쇠고기 수입도 더 많이 해라.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도 수입하라. 이렇게도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의외로 조선시대에도 우리 소를 수출했다고 하네요. 근데 또 너무 귀하니까 함부로 잡으면 막 처벌을 했다라고 하고요. 조선시대로 같이 한번 떠나봐야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한 작가님 많이 또 기다린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6261님도 거의 뭐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소고기는 많이 비싸고 예. 좀 고급 음식으로 치잖아요.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긴 한데 가장 사람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고기가 또 은근히 소고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기 중에서 흔했다. 왜냐하면 어느 집에서나 농사를 네네. 짓는 어느 집에서나 소가 있었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꼭 이게 고기의 형태가 아니라 생물의 형태로는 정말 제일 흔한 게 소였죠. 농사일을 도와주는 예.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건 뒷부분에 여쭤보고. 예. 일단 조선시대에 소를 함부로 잡으면 이게 처벌받았다고요? 예. 당시 조선의 법전이나 대명률 같은 데에서도 소를 함부로 도살하면 곤장 100대 오. 그리고 귀양도 보냅니다. 귀양까지 보내요. 예. 그래서 소를 함부로 잡는 거는 법률상으론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고기의 다른 이름이 금육이었습니다. 금지된 고기라는 뜻이었죠. 금지된 고기였어요. 소고기의 이름이. 예. 별명이었죠, 별명. 오. 근데 이렇게 금지된 이유는 역시 소가 중요해서였죠. 그 요즘 분들은 이제 상상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예. 특히 쟁기 끌 때 어. 소가 끌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 잡아 끄는 것보다 소 한 마리가 끄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무거운 짐도 나를 수 있고 연자방아도 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경운기이자 트랙터이자 그러니까 그라인더까지 되니까 그야말로 농사일의 올라운더. 얘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기계 없이 농사 짓는 거 꿈도 못 꾸듯이 그렇죠. 예전에 소 없이 농사 짓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적으로 소를 키우는 걸 몹시 중요하게 여기고 네. 심지어 그 품종 개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 조선시대 성종 때 저쪽 그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물수를 오.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랑 소랑 교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힘도 세고 그 덩치도 큰 그렇게 개량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소를 또 전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소의 조상이 그런 그때 조선에서 품종 개량한 소입니다. 그래요. 이 품종 개량이 현대사회 일인 줄만 알았는데 조선 성종 때도 그렇습니다. 저 동남아 쪽에 보니까 물수가 덩치가 더 크고 힘이 셉니다. 데려와서 좀 품종을 같이 개량해 봅시다 이렇게 했던 거네요. 예.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우리네 누렁이는 약간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구한말 정도에 그때 이제 그 소를 봤던 사람들이 얘기한 거 보면은 조선의 소가 좀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온순하다. 그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그 조선 후기에. 네네. 아하,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의 소랑 후기 때의 소랑 다른 거예요. 좀 그렇다고 보는데 주로 일을 하기 위한 농우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 뭐 고기를 먹기 위한 유구라든가 그 우유를 짜기 위한 젖소 쪽으로는 그런 아니고. 쪽으로는 별로 그렇죠. 좋은 사실 우리나라에 젖소가 도입된 게 몇십 년 안 됐더라고요. 그는. 예. 그 여기 구한말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일본인이나 아니면은 그 선교사들이 젖소를 홀스타인 종류를 사와서 여러 군데 제주도에서 키운 게 그 이시도르 목장이고 이 임실 지방에서 키운 것들도 그 임실 농장이 그때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질문만 하면 다 나옵니다. 이한 작가님한테. 근데 이제 백성들이야 당연히 농사일을 도와주는 소는 참 고마운 존재인데 그래도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기가 필요하고 소고기 맛도 좀 알았을 거고. 근데 이게 법으로 아예 금지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사 먹는 것도 금지였던 거예요. 근데 항상 여기에 뒷구멍이 있습니다. 그 유만영이라는 사람의 그 시를 보면 예. 이런 게 나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예. 도처에 다리 부러진 소가 많기도 하구나. 소가 다리가 부러진 소가 많다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소를 잡지 못한 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소가 다리가 부러지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먹어도 됩니다. 잡아먹어도 다친 소는 잡아먹어도 된다. 예.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는 사람들이 이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우리 소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러면서 편법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조선 시대 때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공문서들의 예제를 모아놓은 템플릿을 모아놓은 그 유서필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템플릿이라고 하니까 예, 재밌네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페이지가 그거예요. 다리 부러진 소 처리하기. 아, 그게 예. 문서 이렇게 매뉴얼로 있어요? 예, 매뉴얼로. 그 매뉴얼을 딱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소가 열심히 뗄감을 나르다가 네.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 도축하겠다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빙판길에서 다친 건지 예. 아닌지는 그거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알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템플릿을 썼으면 그게 있겠어요. 아하, 근데 이게 뒤집어서 보면 육으로 좀 쓰고 싶어도, 그러니까 고기로 좀 삶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으니 빠져나갈 구멍 하나는 있었다라는 거고. 그렇죠. 뭐 이용한 사람도 좀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조선에서 소를 정말로 많이 키웠습니다. 예.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소가 전국에 3만 마리밖에 안 됐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18세기에만 100만 마리가 되고 1930년대 즈음에는 133만 마리가 되고 참고로 2010년에는 268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 초기에는 3만 마리 예. 밖에 안 됐었는데. 아무래도 전쟁이라던가 그리고 또 있고 당시 고려가 또 불교의 나라였다 보니까 소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뭐 100만 마리를 예. 넘어섰다. 그래요. 근데 이제 소고기는 전반적으로는 금지된 고기. 다리가 부러지면 먹을 수 있다. 예. 근데 소고기 한번 먹었다고 사람 목숨까지 빼앗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혐의를 잡을 때 가장 많이 쓰인 게 제 소고기 먹었어요 였습니다. 음해 예, 음해할 수도 있고. 있을까요? 예. 오. 그래서 그 소고기가 이유만은 아니었지만 그 핑계가 되었던 사람 중에 죽었던 사람이 바로 남이 장군입니다. 남이 장군. 예, 이 사람 보통 그 기계가 있고 그 유망했다가 억울하게 죽임 당한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 실록을 기록을 보면 좀 약간 다양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우선 엄마가 무지하게 대가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종 때 왕한테 밉보여서 처형당하는데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세조가 죽어서 국상 중인데 예. 집에 쇠고기가 있어서 먹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 임금이 돌아가셔서 국상 중이면은 고기 못 먹습니다.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네. 다 같이 채식만 해야 돼? 그 일단 대상 때까지는 그렇게 약간 고기나 그리고 결혼도 대체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국상 나기 전에 후다닥 결혼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임금님이 저기 위중하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과거 시험도 취소되고 결혼도 못하고 고기도 못 먹고 기타 등등 전부 다 물려나가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 민주주의 국가인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그럼 국상이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인데요. 3년 동안 결혼도 못하고 예, 고기도 3년 못 결혼. 먹는다고요? 고기를 먹는 건 아니고 그 일반 사람들은 또 몰래 먹고 술도 먹고 그렇긴 했지만요. 일단 이야. 근데 이렇게 관직에 있는 사람은 귀양 갈 수도 있고 예. 더 큰 처벌, 목숨까지 그렇습니다. 이뤘다는 남이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남이 장군 경우에 특히 대단했던 게 그러니까 이유는 그 남이 쪽에서 변명한 건 남이의 엄마가 예. 우리 아들 먹이려고 소고기를 몰래 준비한 거다라고 음. 변명을 했습니다만 예종은 네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 병사들에게 먹이려고 소를 잡았지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서 남이를 처형합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소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뭐 소를 한 마리 병사를 먹일 잡았나 보죠. 정도라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사실 소고기가 엄청나죠. 큽니다. 엄청나죠. 한 고기만 150kg 근데 이상 나올 걸요. 어머니가 가족 먹일 정도는 아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또 처벌했을 수도 있고. 예, 이 어머니가 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막 그 자기 아들만 싸고 돌고 막 그 며느리도 쫓아내고 약간 그런 아들한테 엄청나게 매달리는 이상한 엄마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아들을 챙기다가 그 네. 아들인 남이 장군이 목숨을 집에서 빼앗았죠. 반란 혐의를 씌우고 목숨을 잃었다. 예. 이것도 비극이네요. 와. 근데 워낙 악명이 높은 분이셨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그래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러면 정작 임금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소고기를 백성들한테 먹지 말라고 해놓고 예. 임금님은
드셨습니까? 사실 임금님은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요. 예. 대표적인 그 조선시대 편식의 선구자 그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는데 반찬 투정. 예, 이거를 밝힌 게 바로 세종의 아빠인 태종입니다. 예. 왜 어떻게 얘기하면 쟤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죽어도 상 치를 때 쟤 고기 먹여라.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세종은 아빠 좀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상 중에는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예,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에게는 고기를 먹여라. 예, 그렇습니다. 그 태종 이방원. 세종이 야, 그래도 아들을 끔찍이 아들 챙겼네요. 끔찍했는데 망신이죠. 신하들 앞에서 제 편식쟁이야라고 해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우리 지금까지도 이제 흉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루고루 야채를 먹었어요. 약간 뉘앙스가 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그런 말씀은 좀 예. 삼가주세요 이렇게. 좀 창피했을 것 같긴 한데요. 오. 근데 그 세종의 동생인 일찍 죽은 성령대군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게 소고기를 좋아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태종이 의논한 게 있어요. 얘가 일찍 죽었는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소를 잡아야 될까? 그렇게 의논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왕족들은 소고기를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박지수님이 80년대에도 소를 못 잡아 먹었었다고. 시집 가서 동네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소 한 마리 잡아서 나눠 먹자고 하면서 비밀 보장해야 된다고 지장 찍었던 걸 봤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데서나 도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소는 규정된 대에서만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있죠. 다른 왕들은 어땠습니까? 그 아무래도 정조 같은 경우에는 왜냐 정조의 동생이 그 은원군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소고기 사고 파는 게 금지됐다 하더라도 이게 꽤 돈이 되는 굉장히 쏠쏠한 부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족들도 여기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은원군이라고 해서 정조의 이복 동생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네. 이 은원군이 집에서 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다 들이닥쳐서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 잡았는데 예. 은원군이 화를 내면서 관리를 때렸답니다. 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보고가 됐죠. 그러니까 정조가 형이잖아요. 예. 이복형. 그러니까 야 이게 뭐든 내 얼굴이 이게 뜨거울 정도다.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범죄였고 함부로 왕족이라 해도 함부로 해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소고기를 잡고 소고기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언군이 예. 집에서 몰래 소를 잡다가 걸렸다. 예. 근데 이제 그 관리들에게 본인이 예. 이제 그냥 때려줬다. 예. 이거 먹으려고 했던 겁니까? 그 사실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다 먹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어쩌면 이제 몰래 파는 그런 업종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당시엔 당연히 냉장고가 없었을 테니까 예. 보관하는 것도 일이었고 그래서 또 여러 사람하고 나누거나 그렇죠. 판매를. 예. 근데 이게 또 돈이 되니까. 예, 아까 지장 찍으셨던 분과 비슷한 일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세종대왕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편식의 대왕이라고도 예. 이야기를 하는데 소고기를 정말 많이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네. 쇠고기를 또 황육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먹으면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보약으로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또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소고기를 많이 먹은 편식보다는 역시 운동을 하지 않은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새우고 책만 읽고 그리고 신하들은 강제노동에 쳇박혀 넣어서 굴리고 자기도 같이 강제노동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종의 그 가장 건강에 중요한 문제는 적절한 휴식과 운동 그리고 그 시기는 그 다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같은 형제지만 네. 그 운동은 열심히 하되 술은 열심히 퍼마셨던 양녕대군은 68세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효령대군은 90살까지 살았습니다. 같은 집안인데. 예, 예. 예. 그러니까 같은 역시 유전자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조선시대 양반들은 뭐 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때 뭐 운동이라고 해도 뭐 말타기, 뭐 활쏘기. 그것도 충분히 격렬한 운동입니다. 사실 말 타고 격렬하게 뛰면 몸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럼요. 체력 없으면 못 타요. 근데 세종대왕은 그조차도 안 안 했죠. 해서 고기만 좋아하시고. 예. 그러면은
소고기를 언제부터 먹는가도 봐야 하는데 이게 의외로 또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소고기가 또 흔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 아마도 소는 키우는 순간부터 먹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옛날에 먹게 특히 원시시대로 갈수록 귀해지니까요. 근데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그 불교 나라였기 때문에 도축 금지령을 몇 년씩이나 내립니다. 그런데 고려는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육식 문화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려가요? 아니, 예, 바로 지상 최강의 정복 민족인 몽골이었죠. 네. 그 몽골은 정말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려의 원종한테 소를 6,000마리 바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고려 안에 그만한 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쪽에서 오히려 소르나 그런 가축들을 좀 줘요. 키워라. 아, 소 6,000마리를 바치라고 몽골이 이야기를 했는데 고려에는 6,000마리가 없으니 예. 오히려 막 종자를 주듯이 예. 한 그러니까 거예요. 말도 그때 그 제주도 조랑말도 이때 그 몽골에서 건너온 거고 그 여러 가지 가축을 전해주면서 또 고기를 먹는 풍습도 전해준 거죠. 몽골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는 유목 생활이 기반이다 보니까 채소 먹을 일이 드물고요. 그러니까 고단백질, 고지방 그리고 채소가 없이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적 발굴하러 가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황제 다이어트 끝내주게 한다고. 그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예. 덕분에 이제 고려를 통해서 이제 고기를 먹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고려가 어떻게 보면 몽골의 영향으로 예. 고기 먹는 게 발달을 했다. 오, 그래요. 근데 또 이게 백성들이 이건 이제 조선시대에 다시 예, 이야기로 예, 넘어오는데 소고기를 낭비하기도 했어요? 그 약간 그 기록을 보면 모순이 되는데요.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보면 가뭄 때문에 이제 가난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약용의 몽인심서를 보면은 거기에 푸죽간에서 매일 소를 잡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만큼 수요가 있었던 예, 걸까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아까워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으려면 양 한 마리 잡으면 사이즈가 딱 맞는데 양을 안 키우다 보니까 큰 소를 잡게 돼서 낭비가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빈부의 차이를 물론 감안해야 되지만 네. 그 연구서들을 보면은 조선시대 때 소비량이 꽤 되는데요. 예. 또 가장 큰 이유가 소고기가 의외로 싼 편입니다. 오. 그러니까 해동 역사를 보면은 평안도 쪽하고 그다음 황해도 쪽에 거위는 한 마리에 4냥,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한 근에 1.2푼인데 소고기는 한 근에 7푼, 8푼 정도라서 오히려 돼지고기나 거위보다 소고기가 싼 편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돼지고기를 당시 조선에서 별로 안 먹었어요. 세종 때도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지 않냐? 그런 얘기가 왕이 하기도 했고요. 돼지가 없어서요? 예, 돼지를 잘 안 키워요. 어. 왜냐하면 소는 풀만 먹이면 되는데 돼지는 잡식성이니까. 예, 잡식성이니까 곡물도 먹여야 되고 이것도 저것 먹여야 되니까 키우기가 더 부담됐었구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일도 안 하고 돼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소고기를 쫙 다 깐 거죠. 그러니까 소는 농사일도 도와주고 풀만 먹이면 되고 예. 신기합니다. 그 풀만 먹고 그렇게 또 힘을 쓰고. 그렇죠. 근데 돼지는 기르기에는 조선시대는 더 힘들었던 거네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오히려 거위나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쌌다. 예. 이거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접근성이 더 저도 약간 의외입니다. 접근성이 더 의외고 의외로 현방이라고 해서 그 푸죽간이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푸죽간이 예, 많았다. 심지어 관나 쪽에서 아예 대놓고 고기 파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관리 쪽에서 금육인데도.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지자체 차원에서 예, 예. 금지된 소고기를 지자체 차원에서 팔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거요?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소가 돈이 된다라는 건 왜 예전에 소 키워서 대학 보낸다, 그쵸. 자녀 대학 예, 보낸다 예, 예.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조선 시대는 이게 소를 키워서 꽤나 좀 돈을 만졌을까요? 그 사실 지금처럼 아주 그 거대한 그 소를 이제 키우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던 것 같은데 소시장은 틀림없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는 농사의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나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소송 기록 중에 하나 재미난 게 있는데요. 네. 어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이웃집에 있는 소를 빌려옵니다. 이걸 대우라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요. 농사 지으려고. 예. 근데
이 집에 빚이 맞으니까 빚쟁이가 와가지고 이 집에서 소로 농사 짓고 있으니까 소를 덜컥 가져가 버립니다. 남의 집 소인데. 우리 소가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채무 때문이긴 한데 소 빌려준 사람은 날벼락을 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농기계가 없어서 예. 옆집에서 트랙터 빌려와서 농사 짓고 있는데 내가 빚진 거에 있다고 갑자기 빚쟁이가 남의 집 트랙터를 끌고 와버린 거잖아요. 그런 집이야.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빚 갚으라고 해서 소 끌고 가는 일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사연을 적어서 소송한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빨리 소 돌려줘라. 라고 그런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판결로. 예. 그리고 이제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 하나 겨우 키우는 정도여서 이거를 처분하면 진짜로 큰 돈 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농장이 있죠. 지금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이나 예. 여의도에는 국가의 그 목장이 있었고 여기서 소나 말들을 대량으로 키웠습니다. 조선시대요. 예. 이 자리가 네. 지금 저희 있는 여의도가 그렇습니다. 소 목장이었어요? 네. 이야. 성동구 서울숲 자리도 예. 국가의 목장. 예. 신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 네. 작가와 함께. 또 이게 소 고기로 따지면 제사상에도 빠질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소고기는 그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조상을 위한 제사상이네. 소고기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명절 때 제사상엔 갈비찜이 올라가지만 정통 유교 제사에는 생고기를 올립니다. 생고기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육이라고 하지만 소고기한테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사의 필수품이고 그리고 나라의 내일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여서 보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화에 있는 그 성균관 일대는 네. 소를 잡는 것이 특별하게 허락되었습니다. 오, 성균관대에서는요. 예, 성균관 그때는 성균관이었죠, 그냥.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는 공자를 비롯해서 유학자들을 모신 그 사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를 바칠 쇠고기가 필요했고 아하.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쇠고기를 먹여서 몸을 튼튼하게 해서 그 나라의 인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소고기가 허락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당이 있으니까 늘 제사를 지내고 예. 거기에 소고기를 올리고 그 소고기는 결국 이제 유생들이 먹었겠죠. 예. 좋았겠네요. 그렇죠. 그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고기를 주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 소고기를. 성균관에. 예. 혹시 성균관 내에서도 도축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고 그 성균관 내는 아니고 그 성균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신분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을 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정 같은 거예요? 예, 백정 겸 그다음에 성균관의 메인 몸이라서 성균관의 일을 돕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뿌리 깊은 나무나 그런 사극에도 나오니까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도축도 하고 성균관 일도 하고. 근데 이제 고기를 잡아다가 성균관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예. 역할. 그것도 합니다. 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고기를 잡아서 그 서울 곳곳에 있는 푸주간에서 고기를 팔 수 있었습니다. 아, 신분상. 예. 그러니까 토를 잡는 것도 가능하고 파는 것도 가능했던 특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푸주간은 현방 고기를 매달아 놔서 그 매달 현자를 써서 이 현방이라고 했는데 당시 서울에 24곳 아니면 20곳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돈만 있으면 소고기를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고기를 내걸어서 현방.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육점에 예. 그렇게 이제 돼지나 소를 반 예. 갈라서 매달아 놓는 풍경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저는 요즘도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요즘에 그래도 이렇게 작게 이렇게 썰어 놓고 팔고 포장해서 팔고 하는 것들이 많기는 한데 예. 예전엔 그렇게 내걸어 놨기 때문에 예. 현방. 예. 또 푸주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푸주하고 간을 합친 건데 그 포주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포주라는 예, 말에서.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아마 많이 예전에 쓰셨던 표현일 텐데 저 어릴 적에도 동네에서 소 잡는 날이라고 맞습니다. 하면 예. 거의 동네 축제처럼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막 소 간, 예. 육회거리 이런 거 받아오시고 예. 왜냐하면 소 창자가 빨리 상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돼요. 싱싱한 거. 예. 그날. 그러니까 그 창자가 특히 빨리 상합니다.
조선 시대에도 그러면은 이런 게 어떻게 뭐 행사처럼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몽빈 침서를 보면은 예. 그 푸주간이 매일 소 한 마리를 잡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1899년 경기도 포천 지역에 푸주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네. 낸 소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동네가 가난해서 한 달에 겨우 소 2마리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세금을 깎아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비록 그 동네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고기 수요는 있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정말 그 약간 그 소문도 있겠지만 소고기를 정말 많이 먹은 사람은 뭐 하루에 소 3마리 잡았다, 9마리 잡았다 그런 이야기는 있거든요. 그 동네에 수요가 많아서. 아니요, 그냥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약간 소문이에요. 에이, 어떻게 하루에 3마리씩 잡아먹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네. 폭군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연산군이 또 나와요? 예, 네. 자기가 소고기 먹으려고 우군법 그 도축을 금지한 걸 폐지하고 하루에 소 10마리씩 잡아댔다고 합니다. 물론 연산군이 하루에 소 10마리를 먹진 못했을 거고. 근데 그 당시 조선시대에서 가장 귀한 소 부위가 소의 심장이거든요. 아, 특정 부위를 예. 먹으려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기사 왜 저는 소 머리부터 꼬리까지를 생각을 했지? 그 부분은 물론 옛날 사람들 다 먹었지만 조선 사람들이 제일 좋은 부위라는 건 그 심장 하나뿐이었거든요. 소의 심장고기요? 예, 저도 약간 특이한데 우심적이라고 해서 이제 꼬치에 꿰어서 구워 먹는 게 가장 별미다라고 허균도 얘기했습니다. 그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소 간 뭐 이런 그렇죠. 거는 있어도 심장은 좀 질릴 것 같은데 소의 심장. 그렇습니다. 야, 근데 특정 부위를 먹기 위해서 하루에 10마리씩 소를 예. 잡았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연산군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라면 뭐든지 가능할 것 딴 같아요. 사람도 아니고 연산군이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인 중종은 다시 우금령을 내려야 될 정도로 소들이 꽤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소의 총량이 줄어드니까. 예, 하루에 10마리씩 잡는다 치고 연산군이 한 12년 그 정도 즉위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소가 줄었겠죠? 그래서 영조 51년인 그 1775년 이한운의 상소에서는 조선의 하루에 소가 1000마리 도축된다고. 그래서 특히 명절날에는 더 많이 도축돼서 1년에 40만 마리가 도축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장이었겠지만 실제로 그만큼 소를 많이 잡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옥님이 우리 동네 정육점에도 매주 금요일 소 잡는 날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럴 때 또 신선한 고기 들어온다고 예. 하고 좀 싸게 팔기도 하고. 이재정님이 한때 식육업계에 종사하셨었다고. 이한 작가님 잘 알고 계시네요. SNS 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4669님 전설의 고향 보면 소 간, 소 심장만 쏙 빼먹는 거 있었다고. 구미호였나? 아니요, 그 여우구슬의 여우누이입니다. 그래서 소 간을 보통 빼먹죠. 별거 다 아시네요. 정말 뭐 여쭤보기만 하면. 그래서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다. 아까 4938님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본에 있는 와규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조선에 있던 칡소를 가져가서 만든 거라는데 맞나요? 이렇게 질문 그거는 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의 교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예. 이게 당시 일본 사람들은 그 조선 소는 별 맛이 없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했듯이 조선의 소는 대부분 일하는 소를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살찌워서 먹는 거기 때문에 고기가 대체로 좀 질긴 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의 유전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소들은 워낙 일하는 소들이 많았고 유구의 개발은 훨씬 나중에 있었으니까요. 일을 못하게 된 소는 조금 더 살을 찌워서 잡아먹었다. 그리고 아까 그 소의 심장 예. 이재정님하고 김동성님이 알려주셨어요. 염통이라고 한다고. 예, 맞습니다. 요즘 그 소 염통이라고 파는 게 심장이었네요. 예. 몰랐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소를 수출하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조선의 최대 수출품 중에 하나가 소가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이니 합섬형우가 개발돼서 이제 소중한 걸 모르고 지내지만 옛날에는 옷감과 재질이 무척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튼튼한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죽인데요. 지금 뭐 가죽 점퍼 하면 그 재킷 하면 이제 무겁게 느껴지지만 옛날엔 신발, 갑옷, 끈, 덮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쓰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악교입니다.
가지고 이제 끓여서 나온 풀인데 본드 같은 예, 풀. 그렇죠. 예, 물고기 불회로도 만들긴 하지만 이 악교는 합성 풀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튼튼한 접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교를 어디에 쓰면 활 붙일 때 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리고 가죽도 그렇거냐 중요한 군수 물자였죠. 그 소 뿔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각궁이 있죠. 소 뿔을 이렇게 뒤집어서 만드는 활.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칼 손잡이라든가 화각공예라고 해서 소 뿔을 얇게 잘라서 붙이는 공예도 있고요. 정말 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쓰일 때가 많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소가죽이었죠. 진짜 소는 버릴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소의 꼬리까지 그 삶아 먹으니까 그렇죠. 푹 까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소 가죽을 수출하는 중요한 대상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불교의 나라였거든요. 네. 그리고 삼국시대 때 이제 불교가 전파되고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도 불교가 남아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불교는 그 생명체를 죽이면 안 되는 불살생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키워도 일본에서는 먹는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를 키워서 뭐 했을까요? 그냥 농사만 짓는 거죠. 오. 그러니까 물론 물고기를 먹기는 했지만 그 소고기를 잘 먹는 문화가 아니었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말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일본이 개항하고 난 다음에 그 미국인이나 그런 외국인들이 와서 남긴 기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주변에 농사짓던 일본인들이 소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더래요. 네네. 그래서 자기 생각은 조금 소 먹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먹더랍니다. 그래서 왜 소를 안 먹지?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남긴 기록이 있어요. 약간 요즘에 그거 아닙니까? 그 유럽에서 어떤 이상 기후 때문에 꽃게 예. 엄청 잡히는데 예. 그 안 먹고 버린다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 이해 못 하고 있는 고사리 것처럼.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쪽 저 맛있는 걸 왜 안 먹지? 그렇죠. 정말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소고기를 안 먹는 걸 보고 정말 이거는 이상할 수밖에 그쵸. 없어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 고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소 가죽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먹지 않았지만 가죽이나 악교 같은 부산물은 필요했기 때문에 조선은 아주 신나게 소가죽을 일본에 팔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소가죽을 일본에 수출하면 좋은 데가 바로 그 동래, 그러니까 경상도 쪽입니다. 오. 그래서 이 일본과의 외국과의 교류는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오가는 사신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일본 쪽으로 사신과 그 무역에 오가는 왕래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 중 소가죽의 수출은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년에 20만 마리에서 40만 마리 정도의 소가 도축되었는데 그 상당수가 경상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1874년에 조선이 일본으로 수출한 내역이 있는데 6개월 분량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 게 소가죽인데 14만 6,688장을 팔았습니다. 6개월 동안요? 예, 소가죽 14만 6천여 장이면 예, 14만 6천여 마리란 예. 뜻이에요. 아무래도 소가죽 통가죽으로. 반으로 나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통가죽으로. 예, 아주 러프하게 통계를 하면 1년에 25만 장 가까이 팔린 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 가죽 강국입니다. 예, 예, 왜 이탈리아산 소가죽 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거 품질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나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 고급 차라든지 예. 왜 이제 고가품 가방 같은 데 들어가는 가죽 보면은 우리 소가죽 많이 쓰입니다. 거의 조선시대 때부터 이게 발전해 그쵸. 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 가죽 말고도 소뼈나 힘줄, 뿔, 발톱 같은 것도 다 함께 일본에 갖다 팔았습니다. 아, 소 발톱까지요? 예. 왜냐면 소 발굽도 팔더라고요. 제가 목록에 나와 있어서 어디다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했는데 소는 버릴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소 발톱까지도 수출을 했다. 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고기는 안 먹고 예. 소 가죽 뭐 힘줄, 뿔, 발톱까지 수출을 했다면 남아 있는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죠. 버릴 수 아깝잖아요. 없죠. 예.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장례식장에 가면 대표적인 메뉴가 육개장이지 않습니까? 육개장. 예. 근데 육개장이 워낙 역사를 따지면은 원래는 개고기를 그 재료로 했던 게장이었습니다. 그냥 게장. 예. 그랬는데 여기에 소고기 육자를 재료로 썼으니까 육을 붙여서 육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육개장이 바로 그 어디서 시작되냐면 대구입니다.
대구요, 대구시요. 예. 1929년에 별건곤이라는 잡지를 보면은 이 육개장을 소개하면서 이게 대구의 특산 요리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육개장과 다른 이름을 대구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선 대구탕이 아니라 예. 대구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육개장이 예. 당시의 대구탕이었다. 대구에서 만들어진 요리, 오. 대구의 특선 요리라고 한 거죠. 그게 그렇게 유명했다는 예. 거죠. 대구에서 쇠고기를 써서 만든 요리인 건데 또 하나 대구의 특별한 요리가 뭉튀기라고 있습니다. 예.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이건 육회 같은 거. 예. 대구 분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선한 쇠고기를 그쵸, 그쵸. 그 뭉텅이로 잘라 먹는 건데 쇠고기가 정말 신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구에서 많이 소를 잡았다는 얘기죠. 왜냐면 대구에 그쵸, 그쵸. 경상 감형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에 큰 푸죽간 같은 게 그러니까 우선 그 관청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도적으로 이제 소를 잡는 거죠. 신나게. 오, 아, 신나게. 아니, 왜냐면 외국의 수출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이게 조금 이제 잔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이제 먹는 거고 또 수출도 되니까 신나게 잡았다. 예. 아, 그래서- 뭉티기도 대구 지역에서 제일 유명했고. 예, 그렇죠. 그래서 무수한 소들이 그 대구에서 세상을 하직했고 남은 부산물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먹다 보니까 대구에서 이제 소고기 요리가 발달하게 된 거죠. 이 재정님이 오시장 가면 서로 자기 동네 소가 제일 맛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땠을까요? 반응이 조선의 소고기가 맛있다고 막 소문났을까요? 그게 이제 사람들 입맛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 중국에서 갔다 온 사신들이 우연히 왕하고 이제 그 신하들하고 얘기하다가 중국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을 갔다 온 사람이 중국에 가서 소고기 먹어봤는데 맛이 없었어요. 오. 질기고 맛없어요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있는데 정말 뜬금없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냥 그 맛이 없었던 게 한이 맺혔나 보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시대의 보통 소들은 농사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 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그 일본 사람들의 편견도 생각해야 되겠는데 네. 당시 일본에서 조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이 소를 관리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조선의 소들을 엄청 많이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일본 조선 소들은 맛이 없다. 그래서 가격을 좀 더 싸게 매긴다. 그런 기록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엄청 많이 가져다 먹긴 했습니다. 나중에 그 맛을 좀 예. 뒤늦게 알게 예, 됐다.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에도 이제 소고기 먹는 문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먹어내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육개장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후기에 1900년대 초반의 이야기고 1930년대 이제 육개장이라는 게 있었고요. 게장이란 요리는 숙종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소고기로 대체된 거는 1900년대 들어서 그 정확하게는 그거 모르겠어요. 육개장 그 제가 기록을 본 건 1930년대 기록이 있었고 그 전에 있었는지 없는지 좀 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그럼 같아요. 그 전에 소고기로는 좀 어떻게 요리를 해 먹었을까요? 조선 시대에는 역시 일단 구이가 있겠습니다. 직화인가요? 그 아니, 여러 그게 가지가 있는데 궁금하지. 제일 유명한 건 꼬치요. 꼬치에다가 오. 고기를 넣어서 구워 먹는 게 있는데 네. 고려 때부터 있었던 유명한 요리가 설하멱적이라고 있습니다. 설하 멱적. 예, 이게 양념을 해서 굽는 건데 왜 설이냐면 이 설이 눈설자입니다. 고기를 불에 굽다가 눈 위에 올려놔서 식혀요. 예? 겨울에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구워서 먹고 그런 식인데 그 옛날 그 소고기 요리식에는 고기를 굽다가 물에 씻어서 또 이제 구워 먹는 그런 식으로 있어서 지금 육즙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가 막힌 요리법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 이거 듣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거. 아 배고파라. 좀 오늘 점심은 소고기를 먹고 싶지만 예. 네. 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 예. 오늘은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 소와 소고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